어때? 지금 잘 되고 있어? 잘 되고 있어. 어렵지 않고? 아니지. 우리 수업 이제 목요일부터 7시로 바뀌잖아요. 윈터스쿨이 6시 조금 넘으면 마칠 거예요. 그래서 마치고 오면 됩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단과반이야? 그렇죠. 약간 좀 별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너가 좀 힘들지 않을까? 갔다가 또 이렇게 오고 이렇게 하면 그게 좀 나는 걱정이 되는 건데 어때? 할 수 있어? 좀 빡시겠나? 이거 시간표로 윈터스쿨 시간도 쌤 알아요. 그거 어디 적혀있지 않나? 여기 있네. 시간표. 맨 위에. 맞나? 2학년 거예요, 거야? 위에는 아마 1학년인 거 같고. 맞네요, 예비고. 그게 시간표야. 집에 있는데 그게 이제 요 내용 보면 돼요. 여기 보면은 여기 막 이런 게 막 뒤에 뭐 있잖아요. 요거는 아마 수업이 있으면 이때쯤 아마 빼줄 겁니다. 저녁 식사쯤 할게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너 수업이 없는 날은 그치? 이 정규 수업이 여기까지잖아요. 그죠? 수업이 없는 날은 뒤에 나와서 하면 될 것 같고 그치? 표현은 될 것 같은데? 영어도 7시, 저녁 7시 맞으면 그렇지. 그것도 끝나고 아마 가야 되겠죠. 뒤에는 아마 거의 과제 같은 거라 가지고 아마 과제를 따로 하면 될 겁니다. 작년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매년. 자, 얘들아, 그래 이제 시작할까요? 시간이 좀 너무 좀 지난 것 같은데. 계속 괜찮네? 저 몸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괜찮아요? 책은? 오늘 라이트센으로 할 거예요. 라이트센으로. 친구 이제 잘 안 쓰려고 이제요. 오늘 예원이는 일찍 와서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맞아? 보기 좋네요. 아주 보기 좋아요. 저 필요한 거 갖고 가면 돼요. 있어 보세요. 이 딸을 보여주게. 너 쓸래요? 그래. 요거 앞에 보면 시간표 있어. 자, 너희 그 라이트센으로 그냥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1차 부등식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너희 윈터스쿨이 1월 3일인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맞나? 윈터스쿨 때 지금 참석한 애가 그러면 2명? 딴 애들은 SL은 아니고 유진도 아니고요? 그렇게 한 경우 있죠? 그래. 근데 만약에 또 그렇게 해버려도 중간에 또 이게 진도가 좀 뻥 지는 상황도 되니까 세영이 같이 하기를 바라는 거고. 알죠? 사실 좀 빡신 빡세요. 근데 하고 나면 다들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 안에서는 애들끼리 되게 친해지더라고요. 근데 뭐 선생님은 너희가 그냥 자기가 이제 결정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무조건 해라 뭐 하지 말는 건 아니에요. 완전 자기 선택이고 근데 거의 자기 개인 시간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있어요. 주말도 아마 토요일 나올걸요. 그럼 너희가 어디 놀러가고 같은 거 다 포기하고 해야 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알았지?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윈터스쿨 때 선생님이 또 수학 하루 맡아서 수업할 거거든요. 아마 선생님 또 만날 수도 있겠죠. 그 수학학 시간에. 자, 아무튼 하자. 시작합시다. 선생님 너희 책 펴놨어요. 라이트센요. 방송도 켜고 있고요. 자, 오늘은 1차 부등식을 할 건데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잠깐 1차를 이렇게 바로 해주자.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저번 시간에 우리 여러 가지 방정식 하다가 연립 방정식은 따로 설명 안 하고 그냥 너희
두 개씩 묶어서 하면 돼 하고 끝났거든요. 근데 사실 세인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다 풀린 건 아닐 거야. 알겠지? 그런 애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주말반 애들 중에서도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했는데 잘 안 풀려서 너무 또 이렇게 좀 스트레스다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보강을 잡아달라고 하면 됩니다. 해줄 테니까요. 언제든. 선생님은 너희가 아까 윈터스쿨 가게 되면 시간이 안 되겠지만 그 외에는 딴 애들은 시간 남을 거 아니에요. 낮 시간 때 방학하고 하면 방학 좀 이용해서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선생님 좀 도와줄 테니까요. 그리고 수학 상하를 동시에 나가다 보니까 약간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해요. 빠르게 나가서 2월 말에 진도를 끝내는 게 목표고요. 선생님은 거기 계획을 맞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매 시간마다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지? 자, 바로 합시다. 그러죠? 1차 부등식. 근데 여기서 내용들은 대부분 중학교 내용입니다. 중등 내용이고, 그래서 크게 설명할 건 없는데, 어느 부분부터는 안 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 건 좀 빨리 넘어갈게.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야. 부등식의 성질이에요. 성질. 이게 무슨 말이냐면, A가 B보다 크대. 예를 들어서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어떤 C를 양변에 더했어요. 방향이 바뀌냐 안 바뀌냐가 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등식의 성질은 방향이 그대로냐 반대냐 이 두 개만 밖에 없어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유진이 맞나? 안 바뀌죠? 근데 유진이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네. 황태 선생님 너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요? 황 선생님 수업 듣지 않아? 너희 수업 들어보면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 그래서 유진이가 최승현 선생님 수업 듣던데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유진이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이요. 알겠죠? 그래서 과학도 열심히 잘하고 있죠라고 물어보니까 따로 말씀 안 하시더라.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딴 과목도 열심히 하라는 거야, 다들. 자, 여기 C를 양변에 더하면 안 바뀐다는 거야. 그럼 만약에 너 생각해봐. 내가 C를 더했다고 했지만 이 C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음수란 말은 뭔가를 똑같이 뺐다는 뜻도 되는 거야. 더하기가 무조건 더하기가 아니고 빼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하거나 빼거나 안 바뀐다는 거야. 그럼 언제 바뀌냐면은 또 있어. 양수 있잖아. 양수를 곱했다. C가 양수면 방향이 또 바뀌어 안 바뀌어요? 응? 또 안 바뀌겠지. 방향 안 바뀐다고요. 나누어도 안 바뀌어요. 양수면요. 양수면 방향이 안 바뀐다고요. 그럼 언제 안 바뀌어? 응? 음수를 곱할 때나 나눌 때 바뀌어요.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를 나눌 때는 방향이 바뀐다. 이걸 조심하라는 거야. C가 음수일 때요. 아셨죠? 그거밖에 없어요. 한 개도 안 어렵죠? 그럼 너희 책 한번 펴보세요. 어디를 펴냐면요. 거기 120쪽 말이에요. 쌤이 지금 120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그 여섯 문제를 설명한 거야. A 단계 말이야. 다 펴놨니? 벌써 다 했어 벌써 민지. 너무 쉽다 그죠? 다른 거 빨리 해볼래요? 영 필요 없어. 선생님 볼펜밖에 없는데 괜찮아? 자, 너 이거 빨리 한번 해봐. 그냥 암산하는 듯이요. 방향이 바뀌냐 안 바뀌냐만 보면 돼요. 그렇지. 되게 쉽죠? 넘어간다. 자, 성질은 끝났습니다. 두 번째 이제 바로 빨리빨리 나갈게요. 두 번째 이야기는 부등식의 이제 해를 구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자, 물어보자 너희한테요. 얘들아, AX가 B보다 크대요. 이때도 방향은 바뀔 수 있어. 같거나가 붙을 수도 있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 앞에 A는요 0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너희가 문제 풀다 보면 이렇게 지금처럼 왼쪽에는 X가 있고 오른쪽에는 X가 없고 이렇게 친절하게 잘 안 나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문제가 막 복잡하면 너희는 X 있는 것끼리 한쪽을 모아줘야 돼요. 알겠지?
그게 이 뜻이야. x 있는 걸 한쪽으로 모아준다. 그러니까 얘는 뭐야? x가 없는 것끼리 한쪽으로 모아준다는 거야. 그럼 모아놓고 나서 이제 요 앞에 x 앞에가 이제 a라고 했으니까 a가 만약에 양수면 어떻게 돼요? 양변을 a로 나누겠죠? 양변을 a로 나눌 때 미리 이렇게 1분의 b로 써놓고 방향을 생각해야 돼요. 자, 방향이 바뀌겠어 안 바뀌겠어요? 양수라고 했으니까 안 바뀌겠죠? 근데 두 번째는 음수라고 내가 가정했으니까 이때는 똑같이 써놓고 방향은 바꿔줘야 돼요. 그죠? 됐네? 근데 만약에 a가 0 되면 어떻게 될까 이거예요. 얘들아, a가 0 되면 어떻게 되죠? 왼쪽은 그냥 0 곱하기 x잖아요. 0 곱하기 x는 무조건 0이야. 어떤 x가 들어가도. 근데 오른쪽에 있는 b가 만약에 b가 양수야. 예를 들어서요. 그럼 얘는 성립해요? 이 부등식 방향이 성립합니까? 응? 내가 지금 이 방향을 안 바꿨거든요. 왜냐면 이 나눈 게 아니잖아요. 그냥 대입만 한 거잖아요. a에다 0 넣은 거야. 0을 넣었는데 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요? 이 방향이 성립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떤 x를 넣어도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해가 없다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얘가 1이어도 안 되고 또 0이 되면 될까요? 이 b 자리가 0으로 바뀌면 0이 0보다 크다고 할 수 있냐고. 유진아? 안 되죠? 그럼 얘도 해가 없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음수를 넣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성립하잖아. 왼쪽은 0인데 오른쪽이 음수면 무조건 성립하지. 그럼 이런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x가 모든 실수라고 하는 거야. 어떤 애들가 다 성립하니까. 그럼 쌤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이 b가 0보다 같거나 크면 x는 해가 없다라고 답을 써야 돼. 이렇게요. 알았죠? 근데 만약에 b가 음수면 x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 모든 실수라고 써줘야 돼요. 요게 이 방향이 그대로 썼을 때 이 두 가지 경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지. 알겠네? 어렵지 않죠? 그럼 너희가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지금부터 너희 거기 870번부터 해가지고요. 870번 너무 쉽나? 뛰어넘고 876번을 한번 해보세요. 876이요. 한번 해볼래? 민지는 다 풀려있지 않니? 민지야, 그러면 너는 굳이 안 풀어도 될 것 같은데? 그럼 너는 딴 거 하자. 응? 어때? 어디까지 돼 있냐? 이거만 안 돼 있어요? 그럼 뭐 이런 거 한번 풀어볼래? 선생님 요즘에 딴 애들은 어떻게 보면 아직 안 풀려있으니까 하는 거니까 미리 좀 딴 거 풀어봐도 돼요. 선생님한테 물어보면서요. 상관없어. 자, 너희 876번 하고 있는 거 맞죠? 답은 내가 불러줄게요. 자, 얘기해줄게요. 바로 876의 첫 번째 네모이 뭐예요? 방향이 원래 있는 식에서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방향만 바꾸면 돼요. 세 번째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성립하지 않잖아요. 그럼 답은 어떻게 써야 돼? 해는 없다 라고 쓰는 거야. 알았죠? 해는 없답니다. 되게 쉽지? 쉽죠? 밑에 있는 877번도 내가 물어보자. 너희 877번 한번 해볼래요? 경우를 나눠야 됩니다. 877 세 가지로요. 자, 세 가지로 나눠야 돼. 어떻게 나눠야 될 것 같아요? 877은 미리 써줄게요. a 빼기 1x가 a보다 크다고 작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너희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a가 얘는 이만큼이 x 앞에 있는 거니까 요놈이 양수일 때로 가정해야 돼요. 그럼 a가 1보다 클 때로 해야 돼요. 맞죠? a가 1보다 클 때. 두 번째는 a가 1보다 작을 때. 세 번째는 a는 0일 때 이렇게 해놓고 세 번 답을 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답을 구해볼래요? 1보다 크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너희가 중학교 때 이런 거 나왔긴 나왔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누가 나왔냐 보자. 예수엘
예수에 너무 아무래도 코칭쌤 시간에 보강 못 왔다고 좀 걱정하시던데 혼나지 않았어 쌤한테요? 괜찮았어? 남아서 뭐 하기 좋다고? 뭐 했어? 아 그래? 아까 아무래도 다 4시쯤 돼가지고 선생님 너 기다리다가 오셔가지고 좀 기다리셨던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늦게 왔구나. 괜찮아 잘했어. 상관없어. 혼나면 아니죠? 자, 다 했나요? A가 1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써줄게요. X 써주고 방향을 안 바꾼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A 빼기 1분의 두 번째는 방향만 바꿔주면 되고요.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돼? 직접 0을 대입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0이 아니고 1이야 미안 1이야 1 1을 대입해야 돼요. 자, 1 대입하면 어떻게 돼? 0 곱하기 X가 1보다 작다가 되죠? 얘는 무조건 성립하죠? 그럼 답을 어떻게 적어야 돼요? X는 모든 실수라고 써주면 됩니다. 됐지? 이게 답이에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A단계 지금 같이 풀어오는 중이야. 왜 그렇게 하냐면 좀 더 쉽게 이해시켜 주려고 하는 것 뿐이다. 알겠지? 자, 그러면 121쪽에 연립 1차 분동식이 나오는데요. 미리 얘기하자면 연립 부등식은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각각 구하는 거지. 첫 번째 이렇게 자, 써줄게요. 너희가 아는 내용이지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정리만요. 자, 어떻게 했냐면은 연립 부등식은 위에도 부등식이 있을 거고 아래에도 부등식이 있단 말이야. 그럼 너희가 위에서 x의 범위를 찾아야 되겠지. 맞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x가 뭐 예를 들게요. 뭐 2보다 작다야. 두 번째는 막 x가 마이너스보다 크다. 예를 들어서.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해야 돼? 수직선을 그려야 돼요. 수직선을 그려서 2보다 작을 때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이렇게 맞죠? 그 다음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표시하겠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공통 부분을 답을 적어야 돼요. 맞지? 그럼 공통 부분은 마이너스 1과 2 사이다. 뭐 이렇게 답을 내리면 됩니다. 연립부등식의 특징은 따로따로 해서 공통 부분 찾는 게 다예요. 근데 반드시 수직선을 그리는 게 좋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너희한테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 자, 위에 건데 좀 일반적인 거고, 좀 쉬운 경우고, 약간 좀 복잡한 경우는 이런 거야. x가 얘들아 1보다 같거나 크대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x가 1보다 같거나 작대 만약에. 그럼 어떻게 돼요? 1에서 같거나 큰데 또 하나는 1에서 같거나 작다가 되잖아요. 맞지?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럼 얘는 1에서 공통 부분이 뭐예요? 응? 1밖에 없죠. 1밖에 없잖아요. 이땐 답을 어떻게 적어야 돼? 그냥 1만 따로 적어야 돼, 이렇게요. 이런 게 좀 특수한 경우.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게 있어요. 자, 또 다른 경우는 뭐 x가 1보다 같거나 크고 또 하나는 1보다 작대요. 그럼 하나는 1보다 같거나 크니까 오른쪽 갈 거 아니야, 이렇게요? 이렇게. 또 하나는 1보다 작으면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이렇게. 공통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얘기해야 돼? 또 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런 경우가 특수한 경우. 나머지는 다 일반적인 경우예요. 됐죠? 자, 한번 풀어봅시다. 너희가 또 거기에 있는 121쪽이 있잖아요. 다 풀지 말고 몇 개만 골라 풀어보세요. 881 말이에요. 881 요거 하나 풀어볼래요? 881 초반 하는 거 있잖아요. 881 이렇게 해도 되고. 잠깐만. 근데 얘는 봐. 수직선 그려봐봐. 수직선. 그리고 어떻게? 2보다 크다 표시해볼래? 2보다 크다. 오른쪽. 아니, 이거 말고 이거 보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리고 2라고 썼지? 그다음에 동그라미 피워놔요, 동그라미. 여기서 동그라미. 그렇지. 가까나 없을 때. 그럼 4보다 크면 4는 어딨나? 여기 오른쪽에 있잖아요. 여기다 4 찍고, 또 피워놓고, 동그라미 피워놓고, 오른쪽으로. 공통 부분이 어디죠? 자, 봐봐. 하나는 2보다 크고,
하나는 4보다 크잖아요. 그럼 공통부분은 여기입니다. 답은 4보다 크다고 준 거야. 이게 아니에요. 그죠? 너희 그래. 공통부분 꼭 축성 그려가지고 찾아주세요, 여러분. 공통부분. 푸는 건 좀 봐야겠다. 하고 있어요. 881. 보자. 이거고. 얘가 이거니까. 근데 봐봐요. 3보다 작잖아요. 1로 와야지.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공통이 생길 수 있거든. 알았지? 답은 맞아. 자, 얘들아, 선생님 잠깐만 봐봐. 선생님이 너희한테 이렇게 풀어보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앞에다가 쓴 거 말고도 다른 게 나올 수 있어. 예를 들어가지고 자, x가 2보다 크대요. 그럼 어떻게 써야 돼? 2 써주고 이게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크다는 건 오른쪽이야. 근데 x가 만약에 4보다 크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쯤에다가 이렇게 붙여줘야 돼요. 4 이렇게요. 맞지? 선생님 몇 번 풀고 있냐면은 878번 풀고 있어요. 878. 그럼 이때 공통부분이 뭐가 돼요?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야. 맞지? 공통부분이란 말은 그냥 생각하면서 해야 돼. 맞지? 2보다 큰 숫자면서 4보다 큰 숫자잖아요. 이해돼? 2보다 크면서 4보다 큰 거는 결국 4보다 큰 거지. 그럼 답은 4보다 크다가 답이 돼야 돼요. 답은 4보다 크다가 답이 돼야 된다는 게 878번 풀이었어요. 알겠네? 공통부분은 같은 방향에 있는 색칠되는 부분이야. 알겠죠? 넘어가도 될까요? 자, 다 넘어갑시다. 다 넘어가고. 아까 내가 얘기했던 122쪽에 있는 게 특수한 경우거든요. 맞죠? 특수한 경우예요. 여기 있는 것도 너희가 나중에 꼭 풀어보시고요. 일단 지금은 893번 할게요. 세마 맞죠? 다른 건 다 설명했기 때문에. 자, 조금 봐봐. 893번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볼게요. 개념을 얘기해보자. 연립부등식 중에서 지금 세 번째 문제 중인데 연립부등식 중에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A라는 식이 있고 B라는 식이 있고 C라는 식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봐요. 얘는 연립이 아니지 지금 맞죠? 옆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런 경우는 너희가 앞에 거 2개 가지고 연립을 만들어야 되겠게요. 앞에 거 2개 가지고요. 됐지? 그 다음 뒤에 2개 가지고 한 번 더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너희는 이렇게 식을 2개 억지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럼 이 식은 결국 얘와 똑같은 거니까 연립부등식 문제와 똑같죠? 그럼 또 각각 풀어가지고 공통부분 찾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한 문제 하나 풀어보려고요. 해보자. 893번이요. 자, 선생님 하나 풀어볼게. 그럼 여기서 첫 번째가 뭐야? 2가 있죠? 첫 번째 2가 있고요. 그 다음 3x 빼기 4가 있고 오른쪽에는 4x 빼기 10이 있는데 갖거나가 없네, 그죠? 자, 이렇게 있지?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에 2개 먼저 묶어주라고 그럴게요. 앞에 2개 이렇게 묶어주시고 됐네? 그 다음 뒤에 2개요. 이 둘이요. 이렇게 억지로 만들면 된다는 거야. 근데 가끔씩 어떤 애들이 선생님 맨 앞에 거하고 맨 뒤에 건 아니어도 되냐고 물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얘는 차례 들어야 돼요. 2개씩. 알겠네? 만약에 넣는 되어 있으면 앞에 거 2개 됩니다. 그건 상관없는데 부등식은 차례대로 2개씩 묶어줘야 돼요. 알겠죠?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떻게 돼? 마이너스 4가 넘어가면 내가 6 되고 이렇게 되죠? 밑에 거는 4x가 3x 넘어오면 이렇게 되죠? 얘가 넘어가서 이렇게 된다는 말이야. 갖거나가 없네요. 여기까지 됐니? 그러니까 x를 꼭 왼쪽에 줄 필요는 없어. 한쪽에 넣어주면 된다는 거야. 한쪽으로요. 그럼 여기에서 양변 3 나누면 어떻게 돼요? x는 2보다 같거나 크다가 되죠? x 입장에서 커지는 거야. 여기서 어떻게 돼요? 끝이잖아요. 너 이거 보고 또 어떻게 수직선을 또 그려야 돼. 자, 2보다 같거나 크니까 새카맣게 그려야 돼요. 같으면 새카매요. 여기다 2 써주고 오른쪽으로요. 그다음 얘는 6보다 크니까 6은 이쯤에 있겠죠. 비워놓는 거야. 그럼 공통부분 어디예요? 여기가 공통부분이야. 정답은 x는 6보다 크다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됐죠? 이게 비어있으니까. 이게 893은 풀이었습니다. 너희. 자, 그럼 너희 894번 한번 해보세요. 894번. 쌤하고 오늘 딱 123초까지 하고 멈출 거야. A단계 말이야. 너희 숙제는 아마 코치쌤 내주셨네, 숙제요? 안 내주셨어요? 132쪽까지인데 코칭쌤님이 쌤하고 자주 회의를 하거든요. 회의를 자주 하는데 너희가 C단계에 있는 걸 잘 못 푼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그래서 어떻게 숙제 어려우면 하지 마셔야죠. C단계.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129쪽까지 확실하게 풀고 130쪽부터는 시도해보고 안 되면 비워놓으라는 거야. 그렇게 해야지 너희가 좀 시간이 안 되겠나? 선생님 마음은 다 풀었으면 좋겠는데 너희가 너무 어려워하고 하니까 민지는 어떤 너 선생님이 좀 C단계 좀 풀어줬으면 좋겠네? C단계 말이야. 너 B단계 다 풀어있는 것 같아서. 그럼 이따 좀 이렇게 풀어줄까요? 알겠어. 일단 나중에 선생님 풀어줄게. 몇 개. 숙제는 129쪽까지 하세요. 129쪽까지. 학교 시험이요? 활용 잘 안 나. 나오긴 나오는데 좀 적게 나오죠. 네, 너희한테 이제 우리 중간고사 시험이 어디까지 할지 선생님이 너희한테 2차 함수까지가 많이 들어가요. 더 많이 들어가는 학교는 한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 들어갑니다. 저번 시간 배운 데까지. 내가 너희한테 언제 한번 학교 기출문제 한번 갖고 와볼까요? 작년 기출문제야. 아니, 그냥 뭐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기회 좀 갖다 줄게요. 너희가 그래서 한번 풀어볼 수 있는 시간 줄게요. 너희 고등학교 발표가 언제 나냐? 2월 초에 나나? 2월 1일? 우리 반 애들 중에 어디 많이 냈죠? 남산 많이 냈나요? 남산 가고 싶은 사람 없어요? 내는 사람 없어? 있지 않나, 남산. 코칭쌤이 남산고 나오셨잖아요. 많이 물어보세요, 남산고에 대해서. 그리고 샘학교는 없겠지, 아마. 대훈이 어디죠? 멀리 좀 돌? 멀리 조금. 멀리 어디에요? 계속. 개성고. 개성고 좀 일찍 나오지 않나, 발표? 결국 자사고잖아요. 자사고요. 선생님은 저기 북구 나왔거든요. 저기 경상고등학교라고요. 아무도 잘 모를 겁니다. 근데 또 누구였지? 우리 반 애들 중에 유준이였나? 예고요? 예고 발표 좀 일찍 나지 않아요? 언제 나지? 났나? 이미 났어요? 제가 붙었다고 그랬지? 샘 반에 학생 중에 예고 한 명 있거든요. 여학생 있는데 그래, 예고 일단은 예고도 있는데 예고가 보통 왜 약간 예술 쪽이다 보니까 수학을 안 한다 생각하면 안 돼요. 딴 애들도 마찬가지인데 서울대를 가고 싶다면 수학해야 돼요. 아시죠? 그런 거 좀 알면 좀 도움되지 않을까? 근데 그런 게 있어. 정시에서는 수학을 꼭 봐야 돼요. 그치? 쌤 얘기한 적 있었나, 유준이한테? 근데 내신에서는 성적 반영 다 되는데 수능 최저를 볼 때는 수학 굳이 안 넣어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네? 종합전형 갈 때 말이야.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학교마다 시험 난이도 다 달라. 너희가 만약에 남산고를 간다. 만약에 남산고는 학교 프린터물에서 거의 90% 나와요. 시험 문제가. 학교 선생님 100문제 딱 주거든요. 100문제야. 프린터물로. 거기서 한 90%가 프린터. 나머지 10%는 교과서 나와요. 또 예고는 싹 다 교과서입니다. 교과서만 보면 돼요. 계속 봐야 돼요. 그래서 대신 여러 번 봐야 돼요. 내가 그래서 너희 학교 다 발표 나면 지금 좀 더 좀 자세히 얘기를 해줄게요. 너희 학교는 어떻게 될 거고 어떻게 될 거고. 남산고 아직 가는 게 아니니까. 경북여고도 마찬가지인데 경북여고 시험 문제는 좀 무난한 편입니다.
무난한데 좀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문제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딴 학교는 20문제면 뭐 한 24문제 정도? 그 시간 안에 푸는 게 좀 약간 어렵죠. 좀 그런 게 있고 학교와 좀 달라. 또 개성고등학교도 좀 그런 게 있고 개성고등학교는 문제 좀 어려운 편입니다. 자사고 치고는 좀 쉽지만 좀 어려운 편입니다.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개성고등학교는 한 학기가 되면 한 방에 사라집니다. 다 정확가요. 목 빡쳐가지고요. 그 학교 되게 많아요. 가까운 정월고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애들 자꾸 사라져. 딴 학교 간다고. 이유가 뭐겠노? 내신 못 따니까요. 그러니까 너희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내신 잘 따야 돼요. 첫 번째 중요한 거잖아. 그 등급이 계속 갑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지금 하는 거지. 맞죠? 그래, 너희 좀 공부가 힘들 때는 나중에 한 5년 뒤에 내가 어느 대학교에 있을까 생각하면서 하면 좋겠어요. 알겠지? 딴 얘기 좀 많이 해주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 멈춥시다. 이제 바로 수업하자고요. 어디까지 얘기했죠? 아까 그 문제 풀었네? 아까 그 문제? 넘어갈까요? 답은 한번 나중에 확인해봐. 자, 안 풀어줄게.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123쪽이요. 123쪽에 여기는 좀 별표 좀 해주시고요. 설명을 특히 901번을 좀 별표해야 돼요. 901번. 다 해놨나? 901번. 그건 학교 시험에 그냥 100% 나눠서 하면 됩니다. 901번. 알겠지? 아마 기말고사 범위 나오겠죠. 쌤이 너희한테 이제 절대값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이요. 자, 고등학교 수학은 이해력이 항상 바탕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냥 암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절대값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절대값 x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근데 얘가 만약에 a보다 작대요. 이때 a는 항상 양수입니다, 여러분. 양수. 얘가 항상 0 이상이니까요. 맞죠? 얘는 양수로 가정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때 x 범위를 찾아라가 우리의 할 일인 거야. 우리의 할 일은요. 어떻게 해야 돼? 절대값 정의가 뭐야? 원점에서 떨어진 정도 아니에요? 원점에서? 여기 어딘가 원점이 있단 말이야. 그럼 A가 만약에 A가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N 이쯤에 있겠죠? 자, 그러면 절대값이 A보다 작다는 거는 어디쯤에 있다는 거야, X가요? 이쯤 어딘가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쯤 어딘가요? 자, A보다 앞에 있어야 되잖아. 근데 여기 있어도 되죠? 반대쪽이에요. 절대값이니까 음수도 가능한 거 아니야. 뭐 예를 들면 숫자를 넣어볼까? 숫자를 넣어가지고 내가 여기다가 만약 5라고 썼어. 절대값 x가 5보다 작단 말은 오른쪽에서는 5보다 작아도 되지만 맞지? 마이너스 5보다는 크면 되잖아요. 뭐 예를 들면 마이너스 4 같은 거 될 수 있잖아. 맞죠? 마이너스 4. 아니면 여기 뭐 4 같은 거 될 수 있잖아요. 답을 어떻게 내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범위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됐네? 마이너스 5부터 5까지요. 그럼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이해를 했으면 앞으로는 이제 문제 풀 때는 계속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게 아니라 좀 빨리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 x 써주고 절대값 그냥 없애면 돼요. 절대값을 없애면 이렇게 없앴죠? 왼쪽에는 어떻게 쓰면 돼요? 반대보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반대보로 써주면 끝. 어렵지 않죠? 근데 방향이 중요한 거야. 5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너희 문제 한번 봐봐. 895번이야. 그럼 895번 답 한번 써볼래요? 어떻게 되겠니? x가 중간에 들어가고 양쪽에 뭐가 들어가요? 마이너스 4하고 4가 들어가겠죠? 그 뜻입니다, 그냥. 자, 그럼 선생님 바로 정리 다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한 방 해보자. 자,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x는 a와 마이너스 a 사이에 있다고 하면 끝나는 거란 뜻입니다. 근데 만약에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a보다 크다고 했다고 해보자. 그러니까 방향이 크단 말은 뭐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해보면 절대값이 이렇게 있는데 수직선에서 여기 a가 있고 마이너스 a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어디쯤에 있는 거야? a보다 더 멀리 있어야 되죠? 그치? 거꾸로 생각하면은 절대값이니까 음수에서는 더 멀리 가야 되죠, 이렇게요. 맞지? 그렇다면 무슨 말이야? a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마이너스 a보다 더 왼쪽으로 가야 돼. 그런 식으로 써주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절대값 없애요. 그럼 x는 a보다 크다가 돼요. 중간에 뭘 써야 돼요? 또는을 써야 돼요. 또는. 그리고 마이너스 a보단 작다라고 써놓는 거야. 이해돼? 근데 토요일 반에 어떤 학생이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언제 또는을 쓰고 언제 자 위에 있는 말은요. 말로 풀어서 얘기하면 x는 마이너스 a보다 크고 맞아요? 마이너스 a보다 크고 a보다 작다라고 읽잖아요. 그죠? 우리가요. 이 중간에는 and야 and 크다 할 때 and 얘는 또는이야 또는 여기 그리고하고 또는의 차이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수학에서요. 수학에서 그리고는 동시에 될 때야. 동시에 무슨 말인가면 마이너스 a보다 크면서 동시에 a보다 작아야 돼요. 오케이? 예를 들면 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고 한다면 얘는 뭐야? 0.5를 넣어보면 얘보다 크면서 동시에 a보다 작잖아요. 동시에 작죠? 이럴 때는 그리고가 되는 거야. 이 크고란 말이 된다고요? 근데 얘는 뭐냐면 그리고가 안 돼요. 예를 들면은 내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1보다 크다고 했다면 1보다 큰 숫자는 원래 1.5가 있잖아요. 근데 1.5는 1보다 크지만 얘보다 작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이때는 근데 얘도 답이 될 수 있고 야도 답이 될 수 있을 때는 또는 써줘야 한다는 거야. 당연히 또는 언제 써야 되냐면 둘 다 답이 될 때요. 또는 써주는 거야. 근데 동시에 만족이 안 될 때 또는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는이 들어간다는 걸 기억하시라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가 좀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작을 때는 사이에 있고 클 때는 쪼개진다는 거야. 작은 거보다 작거나 큰 거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요. 됐지? 자, 그럼 세 번째 책에 없는 거 한번 써주세요. 책에 이거 없을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요. 이건 좀 특이 좀 하자. 어디 하면 되냐면 123쪽에 그 오른쪽 뭐 노트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아무 데나 좀 써주세요. 시간이 거의 얼마 안 남아서 마무리할게요. 됐나요? 여기까지?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합니다. 절대값을 없애요. 그냥 없앴죠? 없앴죠? 또는 이번엔 양변에 음수를 붙여요. 음수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요? 바뀌죠. 그럼 양한테 음수 붙인 건 왼쪽에 써주고요. 여기서는 이거 위치 바꿔주면 돼요. 그러니까 사이에 있을 때는 한 번은 그대로, 한 번은 또는인데 이 위치 바꿔서 위치 바꾸는 거야. 알겠네?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다 이해되면 이걸 외워서 문제 풀어도 괜찮다는 거야. 이제부터는요. 자, 요 세 가지가 가장 기본입니다. 자, 그럼 너희 한번 해보자. 자, 거기 있는 103쪽에 있는 거 한번 풀어보세요. 896번부터 해서 896번부터 5개 다 풀어볼래요? 5개요? 쌤한테 어려우면은 물어봐. 그렇죠. 한 번은 그대로. 근데 여기다 또는 써줘야 돼. 또는. 그렇죠. 또 얘는요. 얘는 또 작잖아.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 맞죠? 작으면 또 어떻게? x 대신에 x 빼기가 있잖아요. x 빼기를 중간에 쓰고 3보 작다. 여기는 3보 작다고. 여기 마이너스보다 크다. 거죠. 거기는 마이너스 3에 되고 이렇게 하고 다시 양변을 더해줘야 돼요. 그렇죠. 이게 끝. 이렇게 하면 됩니다. 밑에 거도 보여주고 하고. 그러니까 너희 그 897번처럼요. 두 개짜리 있을 때는 한 개로 생각하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써주면 안 되지. 잠시만요. 주셨고요. 선생님 도와줄게요. 그냥 틀릴 수도 있으니까. 아까 배운 대로 해야 돼.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답이 그냥 어떻게 되고 절대 뭐 없애고, 그렇죠? 그다음 반대로 바꿔주고 이렇게. 밑에 거는 요 놈을 하나로 봅니다. 하나로. 그러니까 아까 우리 요거 할 때는 요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요 놈이 그냥 들어가는 거야. 그대로 들어가고 여기 3, 여기 마이너스 3. 또 한 번에 양변 이도해. 이를 다음에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괜찮니? 밑에 것도 그런 느낌으로 하면 됩니다. 한번 보자. 그렇지. 내 사실 수사 안 해도 상관없어. 이거 끝내면 돼요. 그러면 짜자. 이거 잠깐 같은데. 이건 그냥 6대야죠. 한 번은 그대로, 한 번은 반대로 가요. 이때로 얘가 바뀌는 거죠. 5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 항상 또는 써줘야 돼. 그렇지. 안 써주면 감점되거든요. 알았죠? 이렇게 하면 돼요. 됐어. 또, 네, 보자. 잠깐만, 차 보시면요. 이런 거 나올 때는, 자꾸 아니고요. 이거 지금 저 앞에 있는 거야. 두 번째 있는 거잖아요. 가까운 붙어 있는 거거든? 어떻게 쪼개져야지, 쟤처럼요. 한 번 그대로. 따라 쓰고 저대로 없애는 거야. 그 다음 또는 써주고 어떻게 하냐. 반대로. 아예 바꿔주고. 이렇게. 괜찮니? 이게 답이야. 밑에 거는 이만큼이 야의 역할을 하잖아. 이 자리에 얘가 들어간 것처럼 이런 통증이 들어가요. 여기 있는 3, 여기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리고 양변이 더해줘 이렇게. 이렇게 답을 끝낸다. 이런 식으로 통증을 생각해. 자, 여기까지 하고 넘어갑시다. 쌤하고 이제 한 문제 풀어야죠. 그죠? 근데 쌤이 지금 A단계만 풀고 있는데 너희가 B단계를 풀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좀 돼요. 근데 다음 B단계 풀기는 좀 너무 힘드니까 이거 먼저 하고 있는 중이야. B단계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어려운 거는 뛰어 넘어가면서 하면 됩니다. 너희가. 일단 쌤이 이제 하나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여기야. 이거 901번 풀려고요. 901번이요. 자, 901번 이거 풀고 마칠 건데 B단계를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과제로 할 때. 자, 901번 보면 문제가 뭐야? 절대값 x 빼기 1 있죠? 자, 이거 설명 잘 들어야 돼. 그다음 플러스 그냥 절대값이 있죠? 그러니까 아까랑 차이점이 있다면은 얘는 식이 2개 있는 거야. 절대값이야. 이런 경우는 아까 이거 외웠는 거 있잖아, 말. 그걸로 안 되는 거야. 그럼 일단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1단계 절대값 안에가 0된 x를 찾아야 돼요. 알겠네? 절대값 안에가 0된 x가 누구야 여기서요? 1일 때죠. 1일 때.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0될 때 두 개가 있어요. 자, 이걸 먼저 찾는 거야. 제일 먼저.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면 너 0과 1 중에서 누가 더 작아요? 0이 작죠. 그럼 첫 번째 경우는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야. 자, 설명 잠깐 하기 위해서 수익성을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0이 1보다 왼쪽에 있잖아요. 응? 0 이쪽에 1 이쪽에 있다고요. 그럼 너희가 이 모든 x의 범위를 다 알아줘야 되거든요. 확인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0과 1이 있었는데 우리가 첫 번째 뭐야? 0보다 작은 경우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야. 모든 실수를 표현해줘야 돼요. 모든 실수를 표현해줘야 돼요. x 범위를요. 그러면 첫 번째는 0보다 작다가 된다고. 그럼 두 번째 뭐가 될 것 같아요? 0과 1 사이가 되는 거야, 이렇게요. 경우를 쪼개는 거야, 이렇게 세 가지로요.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된다고요? x가 0과 1 사이야. 근데 0은 어딘가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여기도 안 들어가고 여기도 안 들어갔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둘 중에 아무 데나 갖거나 붙여주면 돼요. 일반적으로는 커질 때 붙여줍니다. 커질 때요. 알겠네? 그 다음 세 번째. 그럼 1보다 작다까지 했으니까 1보다 클 때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모든 범위를 표현해줘야 돼. 그럼 x는 이제 1보다 크다라고 써주는데 1도 갖거나 여기다 붙여준다. 이렇게 커질 때요. 세 가지를 경우 먼저 나눠주셔야 돼요. 이게 2단계입니다. 1단계는 0 되는 걸 찾고 2단계로는 경우를 나눈답니다. 알겠죠? 그럼 너희 그 책에 있는 그 박스 밑에 보면은 1번, 2번, 3번 돼 있잖아요. 그 풀이 과정에 선생님 써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왜 그렇게 하는지. 자, 그럼 첫 번째 0보다 작을 때부터 해볼게요. 그래서 0보다 작으면 요 놈은 요 안에서
양수가 돼, 음수가 돼? 0보다 다 작은 숫자 중에 예를 들어 봐봐. 뭐 -1 같은 게 있잖아요. 여기다가 -1 넣으면 -2가 되잖아요. 음수죠. 절대값은 음수면 부 나올 때 어떻게 부가 바뀌죠. 나올 때 어떻게 써줘야 돼요? -x 더하기로 써줘야 돼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 음수면 부 바뀌어서 -x로 써주고 오른쪽은 그대로다. 됐네? 이제 계산할게요. 자,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2x가 1보다 작다가 되죠. 한 번 더. 그러면 x는 방향이 바뀌어서 -2분의 1보다 크다죠. 그럼 너희가 그 문제 안에 있는 첫 번째 박스 안에 보니까 땡땡땡 그러고는 얘가 나와 있죠? 응?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얘들아. 그런데 그러면서 나오잖아요. 그게 누구죠? 이놈이 어디서 나왔냐, 얘들? 이놈이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너희 맨 처음과 맨 끝을 보고 동시에 얘를 만족하는 걸 찾아줘야 돼요. 알겠네? 그럼 마지막 답을 적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얘보다는 크지만 얘보다는 크면서 0보다는 작다를 꼭 써줘야 돼요. 한 방에. 이걸 조심해줘야 돼요. 그럼 너희 첫 번째 박스의 네모는 얘가 되는 거야. 얘하고 얘고요. 이걸 집어넣어주세요. -1과 0입니다. 썼어요? -2분의 1이야, 마이너스. 자, 두 번째. 0 이상 1 미만 똑같이 합니다. 그럼 이번에도 해봐. 0과 1 사이의 숫자가 뭐가 있냐? 뭐 0.5 같은 게 있잖아요. 0점을 여기 넣으면 음수죠. 음수는 나올 때 어떻게 나온다? 부호가 바뀌어서 나옵니다. 두 번째는 양수니까 얘는 그대로 나오죠. 그대로 써주고 이렇게요. 됐네? 이거 잘 봐야 돼, 이제부터. 여기 x 날라가죠? 그럼 뭐가 돼요? 1은 2보다 작다가 되죠? 이 말은 뭐야? 어떤 x가 들어가도 성립한다는 거니까 얘는 모든 실수예요. 여기서 x는 뭐라고요? 모든 실수가 된다. 그럼 자, 두 번째 이야기에서 항상 성립한다와 같은 말인데 이게요. 항상 성립한다는 뜻이야. 그럼 마지막에 답을 낼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처럼 이 결과와 이 결과의 공통부분을 써줘야 돼요. 근데 모든 실수가 해서 얘만 들어가는 거니까 얘가 공통부분이 되겠죠? 그럼 두 번째 답은 어떻게 돼요? 두 번째 결과는 이렇게 되는 거야. 됐나요? 두 번째 네모 자리에 얘가 들어가야죠. 0 이상 1 미만. 자, 마지막 세 번째. x가 1 이상이면 얘도 양수가 되죠. 둘 다 양수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둘 다 그대로 나와요. 둘 다 그대로 써주고 정리해 볼게요. 2x가 3보다 작다가 되고 마지막은 뭐야? x는 2분의 3보다 작다가 되겠죠? 됐네? 그럼 여기서도 어떻게 해야 돼? 얘하고 얘의 공통범위야. 공통범위는 1 이상 2분의 3 미만이 되는 거야. 이게 세 번째 답이 되는 거야. 그럼 세 번째 박스에 넣으면 되겠네요? 그럼 맨 마지막 답은 뭘 것 같아, 얘들아? 잘 들어야 돼. 이제 마지막이니까요. 답은 뭐야? 얘 또는 얘인 거야, 지금요. 얘들아, 또는 일단 한꺼번에 합쳐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부터 0까지 갔다가 1까지 갔다가 1까지 갔잖아요. 그럼 마지막과 처음만 써주면 되는 거죠. 마지막 답은 -2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3보다 작다가 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답이에요. 좀 복잡하죠? 그래서 절대값 있는 부등식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별표했던 거고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집에서 또 숙제하면서 열심히 복습하고요. 어려운 거 있으면 꼭 생활 질문하고 다음 주에 또 와서 목요일에 와서 몇 시에 와야죠, 목요일날? 7시에 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미리 전달하는데 다음 주 월요일날 설날 크리스마스잖아요. 수업 다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또 설날이에요. 설날이 아니고 신정 1월 1일. 그날은 수업이 없어요. 알겠죠? 크리스마스 때는 수업합시다, 생각하죠? 자, 일단 목요일 7시에 오면 됩니다. 코칭쌤 교실에 똑같이 먼저 하면 돼요. 마칩시다. 수고했습니다. 너 하는 거야? 네, 수고했어. 방송 끌게요.